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하는 쌍티 스마트 상승입니다. 자, 드디어 2023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결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앞서 2023 수능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수험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수능을 볼 고2 혹은 좀더 나중에 뭘 고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원에서 출제한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나중에 볼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수능을 보면요. 이 수능을 보기 직전에 봤었던 9월달 모평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번에 봤었던 9월 모평은 평가원에서 출제했었던 역대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었어요. 가장 쉬운 시험이 이 수능 전에 치러졌었던 9월 모평이었습니다. 무려 1등급이 15%가 넘게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9월달 모평은 굉장히 쉽게 출제됐다. 이런 수준으로 수능이 나올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평가원의 특징입니다. 이 9월 달이 굉장히 쉬우면요. 수능은 당연히 그 9월 달보다 어렵게 내요. 만약에 9월 달이 어려웠으면은 당연히 수능은 그보다 조금 더 쉽게 출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격차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봤었던 6월 달 모평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 수능은 거의 그때 봤었던 6월 모평의 수준과 거의 흡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6월달 모평 1등급이 5% 정도 됐거든요. 9월달은 15%였어요. 10% 정도 간격이 났는데 수능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6월달만큼 어려웠던 건 아니긴 하지만 거의 근접했어요. 그래서 아마 1등급 비율이 한 6에서 7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수능의 특징을 보면은 듣기가 원래 수능이건 모평이건 빠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능 혹은 전에 봤었던 모평에 비해서 이만큼 조금 더 빨랐습니다. 확실히 좀 빨랐어요. 근데 요 정도 빨라졌는데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들은 굉장히 체감이 굉장히 어때요? 긴장도 되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조금 더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에서부터 이제 멘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듣기가 특징이 뭡니까? 특히 첫 부분부터 굉장히 약간 빨라지고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1, 2번에서 조금 당황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쇄 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듣기를 풀면서 뒤에 나오는 쉬운 영역을 문제 푸는데 후기를 보니까, 애들 후기를 보니까 보통 이제 듣기 들을 때 그 중간부 사이에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생각보다 수능 듣기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멘붕이 온 친구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한 문장의 길이가 긴 게 좀 많이 나왔고요. 소재도 생각보다 어려운 소재, 즉 평상시에 들었던 그런 어휘라던가 소재보다는 처음 들었던 그런 어휘라던가 소재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늘 95점 이상을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1등급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등급을 올려 받았던 친구들 있죠. 95점 이상을 받았던 친구들이 90점 아래로 떨어뜨릴 만한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 순서 두 문제 빼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버리더라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95점 이상을 받았던 친구들은 뭐 이번 수능에서도 그 정도 성적을 받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간신히 이제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 특히 뭐 90점에서 93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번에는 거의 다 2등급으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2등급을 받았었던 80점에서 85점 되는 친구들도 거의 다 3등급으로 떨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보다는 중상위권 친구들, 1등급 턱걸이 한 친구들부터 3등급까지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등급이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제가 뽑아본 어려웠던 문제는요. 어휘 30번 문제와 빈칸 34번, 순서 36번, 3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이 갈수록 수능 어법이 그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올해 수능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평이했어요. 평이에 따라 말을 하지만 보통 어법이 3점으로 출제된 2점으로 출제됐거든요.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접속사 대을 묻고요. 대명사 댐이라거든요. 댐에 밑줄이 쳐 있고 명사, 수식, 분사, 부사, 문장 뒤에 분사 형태의 많이 물어봤는데 보통 많이 나오는 출제죠. 출제되는 유형이긴 한데 정답은 이 목적격 대명사 am에다가 밑줄에 쳐져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이 목적격 대명사 am이랑 제기대명사 themselves 좀 구별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용시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정답이 앞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별로 헷갈리지 않은 포인트거든요. 여기만 딱 보자마자 정답을 체킹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던 친구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법 다음에 나온 어휘 문제. 보시는 것처럼 어휘 보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리모트, 외단, absorption, 흡수, 그리고 뭐 affected 하면은 영향을 주는 거죠. adapt 하면은 적응하는 거, 순응하는 거고 maintain은 유지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어휘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근데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추세가 뭐냐면은 평가원이 빈칸 추론 자체를 예전 상태평가처럼 킬러 문항급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34번이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했는데 34번도 예전에 상대평가 시절의 빈칸 추론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요. 정답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독해 난이도도 전체적인 수능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빈칸 추론 치고는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소재도 아니었고요. 독해적인 내용을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거 아니었습니다. 특히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헷갈리게 나온 편은 아니었습니다. 매력도도 굉장히 평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마찬가지로 요즘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문항 자체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게끔 나오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정확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글의 순서였습니다. 제가 풀어봤을 때 올해처럼 글의 순서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왔던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예전 글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대명사가 나와서 이 대명사로 인해서 요 문단의 순서가 정확히 정해졌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 힌트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 평가원을 출제했었던 글의 순서 중에서 두 문제 모두가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지문의 길이 길고요. 소재가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풀면서 시간을 많이 뺏긴 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거의 뭐 글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 상대평가 시절에 킬러 문항급 정도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항상 어려웠었던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글의 순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에 비해서 문장 삽입은 그렇게 헷갈릴 만한 포인트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문장 삽입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앞에 나왔었던 글의 순서가 워낙 헷갈렸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긴장을 많이 친구들은 이 문장 삽입도 원래 이 문제 성격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전 평가했었던 9월 모평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9월 달에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수능 최저 같은 거에 감안했을 때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신감이 공부로 이어지지 않았던 친구라면은 굉장히 이번 수능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장의 길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소재가 9월 달과는 뭐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상시에 듣지 않았던 소재 출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사위권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90점만 넘기면 1등급 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중상위권, 아까 말씀드렸었던 3등급부터 1등급을 겨우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등급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듭니다.
당연히 1, 2, 3등급 비율이 아마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지고 보통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전략적으로 좀 어려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그러면 과연 이 수능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일단 직전 9월 보세요. 1등급 15%, 16%죠. 2등급 누적이 35고 무려 3등급 누적이 55%였던 게 9월달 모평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율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최악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6월 모평급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해 보기만 합니다.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듣기부터 조금 더 헤맸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험은 끝났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 받고 나서 그에 맞는 전략을 짜셔가지고요. 수시라던가 정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 수능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 중심으로 한번 수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